안녕하십니까. 6번째 강의 루트 K의 비밀 시작하겠습니다. 루트 K는 제곱하면 K가 되는 거죠. 물론 제곱하면 K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K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루트 K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루트 K의 범위가 자, 이렇게 루트 K의 부등식을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이 부등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보일 겁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이른 아침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 기념으로 BGM 배경음악을 하나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색즉 시공이라고 하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죠? 자, 비우면, 자, 여러분의 머리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이렇게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진공, 묘유 뭐 이런 표현도 쓰죠. 여러분이 뭔가를 골똘히 생각해도 안 풀리는데, 그러다 어쩌다가 골똘히 생각하던 거 놔버리고 멍하니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쏙 들어와요. 어제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쏙 들어와가지고 한 가지 방법을 더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부등식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공즉 시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관련된 음악을 명상음악 혹은 힐링음악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음악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완벽하게 작곡이 된 게 아니고 불완전하게 중간에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약 1분 30초짜리 음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 자, 음악에서 뭔가를 느끼셨나요? 자, 진공묘유, 진공
u라는 표현을 쓰죠. 진공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u가 있다는 거죠. 뭔가가 있다는 거죠. 자,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색 즉시 공, 공 즉 시색. 일단은 여러분이 그 뭔가를 풀고자 하면, 그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색이죠. 그게 반복되면 어느 날 딱 그 생각이 막혀서 그 잊어버리고 싶은, 그죠? 차라리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경지까지 가게 됩니다. 면 그 나와 이 우주의 상호작용으로 공에 딱 이어지고 그 공이 다시 색으로 이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공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의 색과 공을 경험한 후의 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풀지 못한 색인데 이거는 이제 풀 수 있는 색이 되는 거죠. 그 풀 수 있는 색은 바로 이 공의 역할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아까 보니까 이거를 화면 캡처를 해서 예, 기념으로 쓰겠습니다. 자, 루트 창 캡처를 할까요? 예, 이렇게 일단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캡처되어 있는 거죠. 자, 루트 K의 비밀 시작합니다. 먼저 쌍곡선 XY는 K를 생각할 거예요. K의 범위는 1부터 한 10까지 정도 생각할까요? 네. 자,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쌍곡선이 움직이죠.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간격을 1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띄엄띄엄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부드럽게 이어지다가 그 중에 예를 들어서 K는 3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3에 관한 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y는 x라는 직선을 생각하겠습니다. y는 x. 그러면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여기. 그죠? 예. 만약에 5로 바꾸면 루트 5 값이 될 거고요. 2라면 루트 2 값이 되겠죠. y는 x와 만나는 지점이니까. 그죠? 물론 이제 루트 2 값은 1.414, 1.3 이렇게 계속 무한히 가죠. 그 근사값이 이렇게 좌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루트 2는 많이 했었으니까 루트 3을 예를 들어서 일반화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쌍곡선 위에 점 하나를 생각해 보죠. x가 6이면 예를 들어서 6이면 xy는 3인 경우 y 값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0.5. 그죠? 그 위에 점이 있죠. 이 점의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빨강색으로. 자, 그러면 이 지점의 x좌표는 6,0이 될 것이고 y좌표는 0,2분의 1이 되겠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위에, 쌍곡선 위에 점 하나 있죠. 여기, 이 지점, 예,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수직으로 지나는 직선 하나 그을 거예요. y는 x에 수직으로 지나는 직선 하나 그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그때 여기 직교하는 지점이 있겠죠. 직교하는 지점. 그거에 x좌표를 구할 겁니다. x좌표를 이렇게 조금 삐뚤어졌나요? x좌표를 이렇게 구할 것이고, 네, 그러면 그 x좌표에 해당하는 이 지점이 또 있겠죠. 그죠? 예. 그럼 이 지점에 x좌표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또 y좌표도 있겠죠. 이렇게 이 y좌표도 있겠죠. 예, 마찬가지로 이 점에 쌍곡선 위에 점 해당하는 x좌표, y좌표 이렇게 있겠죠. 그럴 때 여기 만나는 지점이 루트 k가 되죠. 이렇게 그거 보면 자, 여기가 이제 루트 k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루트 k.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x 값이 이렇게 루트 2보다 훨씬 큰 곳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y 값도 이렇게 루트 2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직교하는 새로 얻어낸 데서 직교하는 직선을 또 그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직교하는 데를 또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직교하는 점이 있을 거고요. 그 점에 x좌표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 x좌표에 해당하는 쌍곡선 위에 점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쌍곡선 위에 점에 해당하는 y좌표가 또 이렇게 있겠죠. 예. 그러면 그 x값은 자, 요만큼 또 이동을 이렇게 더 루트에 더욱더 가까워지죠. 이런 식으로 루트 k에 점점 더 가까워지죠. 예. 그래서 루트 k 관련된 그 근사값을 이렇게 구해갈 수 있겠죠. 이거에 관련된 그 부등식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등식. 자, 그러면 조금 더 전개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y는 x라는 직선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x, y는 k라는 쌍곡선이죠. 그러면 이렇게 직교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기울기가. 왜냐면 직교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기울기가 1이잖아요. 기울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직교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y 6,2분의 1을 지나는 이곳이죠. 6,2분의 1 나누기 2 이퀄 기울기 마이너스 1 가로 x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예, 이 점을 지나면서 y는 x라는 직선에 수직인 직선이 그어지죠.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색깔은 녹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녹색으로 올려. 자, 그러면 그 직교하는 교점의 좌표가 있죠, 여기. 그럼 어떻게 구하죠? y는 x하고 연립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시그 y에 x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x좌표가 나오겠죠. y를 x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얻어지죠. 여기가 나왔죠. 자, 그러면 그 여기를 지나는 세로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도 세로선 하나 구해보죠. x는 6이 되겠죠. x는 6. 색깔은 위에 색깔을 똑같게 바꿔보겠습니다. 이걸 하면 되겠죠. 이렇게. 네. 지금 그 여기 직교하는 곳, 여기 직교점이 있고 그게 x좌표를 얻어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여기가 여기 x좌표 y좌표가 바로 루트 k에 해당하는 지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점을 생각한다면 이 지점이 있겠죠. 그 지점에 y좌표가 있겠죠. 예. x는 그렇다면 이 지점 x를 한번 구해볼까요? x는 자, 이 x는 6 플러스 0.5네요. 0.5 6.5가 되겠죠. 6.5 6.5 따라서 x는 3.25가 되겠네요. 3.25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25라는 점을 이렇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y좌표는 0,2 나누기 k 값이 3이니까 3 나누기 3.25인 경우겠죠. 곱하면 x와 y를 곱하면 x, y는 k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요. x는 6이 있듯이 y는 x, y는 6이니까 y는 6분의 3 0.5가 되겠군요. 0.5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요거 이 지점에 x좌표와 y좌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구할 게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 x좌표는 구해졌고 y좌표도 이렇게 구해졌죠. y좌표 쪽으로도 직선 하나 그어 볼게요. 자, x가 y는 0.5 x가 3.25 y는 3 나누기 0.25로 하면 되겠네요. y는 3 나누기 3.25 이렇게 해주면 되겠군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이 점을 x좌표 y좌표가 다 구해졌죠. 자, 범위를 표현하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바뀐 거냐면요. 처음에 6으로 시작을 해서 어디로 옮겨갔냐면 3.25로 옮겨갔죠.
자, 범위가 3.25가 작고 6이 더 크죠. 6 이렇게 됐죠. 그리고 y의 범위는 6일 때 0.5 그리고 어디로 옮겨갔죠? 3 나누기 3.25 이렇게 옮겨갔군요. 그죠? 루트 3도 여기다 x좌표, y좌표 같이 적어볼게요. 자, 루트 3, 컴마, 루트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x는 루트 3이라는 직선도 표현해주고, y는 루트 3이라는 직선도 표현을 해주면 자,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y는 이 x는 루트 3과 y는 루트 3은 빨강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빨강색, 여기도 빨강색, 그죠? 그리고 루트 3, 0, 0, y좌표 0, 루트 3 이렇게 표현해주면 자,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 루트 3이 있는데 루트 3보다 큰 지점을 하나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 위에 지점이 하나 있겠죠. 여기에서 y는 x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있고, 그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x좌표를 이용해서 이 쌍곡선 위에 점을 생각할 수 있고, 이 쌍곡선 위에 y좌표를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쌍곡선 위에 점 y좌표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 여기도 루트 3이죠. 여기도 루트 3이고, 자, 여기가 루트 3입니다. 여기가 루트 3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루트 3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수에서 점점 루트 3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 점을 찾은 거죠. 마찬가지로 루트 3에서 먼 y값이 점점 루트 3에 가까워지는 y값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이해되시나요? 요거를 일반화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그 특정한 수가 아니고 q라고 한다면 이 지점의 점은 q, 쌍곡선 위의 점이죠. xy는 2라는 xy는 2가 아니라 루트 k, 그러니까 xy는 k를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이 만나는 y는 x하고 만나는 지점이 루트 k, k가 루트 k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루트 k, 루트 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루트 k, 루트 k. 예. 그리고 따라서 여기는 q분의 k가 되겠죠. xy는 k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y 마이너스 q분의 k 이퀄, 자, 이게 y는 x라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1이죠. 그러면 직교하는
직선과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지나는 점이 x좌표 q 이렇게 되겠죠. 이 지점을 지나는 거죠. 직교하는 직선이. 자, 그러면 이제 요 직교점, 직교하는 지점 구해내야 되죠.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 만나는 지점이니까 연립해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연립해서 풀면 y는 x를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q분의 이항을 할까요? 여기 마이너스 x는 좌변으로 오면 2x 일단은 쓰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k y는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q가 되죠. 그러면 2x 이퀄 x가 좌변으로 넘어온 거죠. 우변은 q가 있었고 좌변에 마이너스 q분의 k가 넘어오면 플러스 q분의 k로 바뀌죠. 이걸 분모를 q로 통분을 해주면 q의 제곱 q분의 q의 제곱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이렇게 나오죠. 이 q분의 q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말해서 이 지점이 이 q분의 q의 제곱 플러스 k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직교하는 점이 x좌표가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죠. 바로 여기 x좌표. 그때 이 쌍곡선 위의 점은 여기가 q분의 k가 되고, 이 지점은, 자, 이 지점은 x좌표 y좌표를 곱하면 이 k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y는 이렇게 쓸 수 있죠. x좌표의 역수에 k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좌표가 요거잖아요. 역수를 취한 다음에 k배를 하면 q의 제곱 플러스 k분의 2q의 k배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2kq라고 쓸게요. 같은 거죠. 2kq. 왜냐면 이제 k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이게 여기가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이게 이제 여기는 루트 k가 되는 거죠. 일반화를 하면 루트 k가 되는 거고, 여기도 루트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k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루트 k보다 큰 q를 생각했을 때 이 지점은 루트 k와 q 사이에 있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q분의 q의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y 쪽의 변화를 보는 거죠. y 쪽의 변화를. 자, y 쪽의 변화는 q분의 k가 있고, 루트 k하고 사이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바로 이게 있는 거죠. q의 제곱 플러스 k 2kq 요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네모로 표현을 해 주겠습니다. 이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이 결과를 자, 이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자, 중요한 식이죠. 빨간색으로 강조. 자, 쌍곡선 XY는 K를 이용해서 이걸 얻어낸 거죠. 이때 이제 그 쌍곡선 위의 점은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죠? 이때 이제 X는 이렇게 움직인 거고, Y는 이렇게 움직인 거고요. 만약에 여기 위에서 또 이렇게 직선을 긋는다면, 직교하는 직선을 긋는다면, 이렇게 직교하는 직선을 긋는다면,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여기가 직교를 하겠죠. 이렇게. 여기도 물론 직교를 해야 되죠.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교하는 지점이 새로 또 하나 생기잖아요. 요렇게. 요 지점. 그러면 그 직교하는 점의 x좌표는 이렇게 될 텐데, y좌표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게 아니죠. x좌표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요 지점이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러면 x값은 여기서 또 이렇게 루트 k에 더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때 바로 이 x좌표에 대응하는 xy는 k 위의 점이 있을 거고요. 그거에 y좌표가 있겠죠. y좌표가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루트 k에 조금 더 다가가는 거죠. 점점점 루트 k에 다가가고 있죠. 이렇게. 그죠? 점들이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그죠? 예. 이 빨간 원 점들이 이 텅 빈 빨간 원, 네, 점점 다가가고 있죠. X축에서도 다가가고 Y축에서도 다가가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요 점은 이렇게 또 이동을 했겠죠. 쌍선 위에 점이 이동을 저렇게 하고 있고, 그때 X좌표도 이동을 하고 Y좌표도 이동을 하죠. 그 X좌표 이동하는 모양새와 Y좌표가 이동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바로 이 밑에 있는 이 식을 얻어낸 거죠. 네. 자, 이해하셨나요? 이제 요거는, 이 식은 그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을 이용해서도 구해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해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접어두고, 네.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 루트 ab. 자, ab는 다르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분의 2ab 이 경우죠. 물론 이제 C, D인 경우라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CD를 어떻게 정하든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죠. CD는 0보다 크고 C와 D는 같지 않다. 이렇게 가정을 하죠. 마찬가지로 AB는 0보다 크고 AB는 같지 않다. 이런 조건을 주는 거죠. 조건을 앞쪽에다 써줄까요? 좀 부족하군요. 공간이. T를 좀 빼고 이거를 앞에 갖다 놓을게요. 네, 구분을 해줄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옮겨놓고 앞쪽에 쓰겠습니다. 구분을 좀 해주고요. 자, 그러면 자, 루트 K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루트 K. 예,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A, B는 K인 경우로 생각할 거예요. A, B는 K인 경우 여기다가 K가 들어가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루트 K의 범위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여기는 A 플러스 B분의 자, A, B가 K라고 했죠. K. 그죠? 그러니까 2K가 되겠죠. 2K. 그죠? 자, 이 식을 얻어냈습니다. 이 식을. 자, 이제 2분의 A 플러스 P는 Q로 놓으면 이렇게 바뀌죠. Q분의 K 이렇게 바뀌죠. 그죠? 좀 밑으로 내리고 자, 이런 식이 얻어졌네요. 식이 얻어졌습니다. 자, 이때 요걸 C로 생각하고 요걸 D로 생각하자 이거죠. C는 Q, D는 Q분의 K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입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에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루트 자, 이 C하고 T를 곱하면 여전히 K죠. CD를 곱하면 K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K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2분의 C가 Q이고 D는 Q분의 K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자, 이쪽하고 곱하면 CD가 나오죠. CD가 K죠. 그죠?
자, C는 Q, D는 Q분의 K, 그리고 CD는 K니까 2K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루트 Q를 곱해주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Q를 곱해주면 2Q분의 Q의 제곱 플러스 K가 되고요. 이쪽은 조금 내려주죠. 야, 이쪽은 분모 분자에 Q를 곱해주면 Q의 제곱 플러스 K분의 2K Q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도 루트 K고 이것도 루트 K죠. 그러면 큰 쪽을 한번 볼까요? 큰 쪽을. 루트 K보다 큰 게 Q도 있고 2Q분의 Q의 제곱 플러스 K도 있죠. 그 다음에 루트 K보다 작은 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그래서 어느 게 더 큰지 알아보면 Q하고 이 Q분의 Q의 제곱 플러스 K를 어느 게 큰지 알아보기 위해서 Q에서 이 Q분의 Q의 제곱 플러스 K를 빼보면 그게 0보다 크게 돼요. 그래서 Q가 더 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Q의 제곱 플러스 K분의 2K Q에서 Q분의 K를 빼면 또 0보다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 크다는 거죠.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여기다 이제 써드릴게요. 자, 살짝 내리고 이것들도 살짝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저 위에다 쓸게요. 자, 결론 루트 K는 Q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루트 K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온다는 거죠. 그리고 Q분의 K가 있는데 이게 또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자, 이거를 조금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옮기고 이것도 이거를 가져다가 또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등호 표시 해주면 끝나겠네요. 이렇게 되고 검정색으로 할까요? 파랑색으로. 자,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네. 자, 얻으려고 했던 식은 바로 이거죠. 자, 조금 잘리니까 얻으려고 했던 식은 뭐다? 바로 이 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앞에 그래프에서 XY는 K라는 그래프 쌍곡선 이용해서 그 구했던 부등식 기억나시나요? 그게 이 부등식하고 같은 거죠. 이제 이걸 이용하면 이제 루트 2뿐만 아니라 루트 K, 뭐 루트 3, 루트 5, 루트 7, 루트 8 뭐 이런 것도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 근사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그 근사값을 실제로 구하는 거는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을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그럼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답글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